예, 백분 토론 400회 특집,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논객 여러분들 9분의 패널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맞은편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옆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재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나와주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승환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인 김재동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9분을 모셨는데 복장부터가 양쪽이 상당히 좀 다르시네요. 늘 함께해 주시는 시민논객 여러분들, 오늘은 또 역대 시민논객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고의 보수 논객으로 뽑히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저희가 뭐 예고는 다 나갔습니다만 급박한 국회 일정 때문에 오늘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MBC 백분 토론 400회 특집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최현정 아나운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00회 특집 MBC 백분 토론은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2008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이 알아맞히는 랭크쇼로 진행을 하고요. 2부에서는 오늘로 당선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 1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패널들의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백분 토론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12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95%의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백분 토론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자세부터 좀 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가장 인상적인 이슈로 무엇을 꼽고 계신지, 그리고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 저희 여론조사를 통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같은지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죠. 지금 이 자리는 뭐 다 백분 토론에 굉장히 많은 횟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딱 한 분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서 김재동 씨께 먼저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씨가 생각하는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제게 무거운 짐을 갑자기 이렇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저는 지금 가장 최근에 아무래도 일어난 것 같고요. 또 그게 뭐 세계발이지만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금융위기 쪽이 아닐까. 금융위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위에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네. 일단 5위까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번 맞춰보고 6위부터 10위는 따로 나중에 좀 발표해드리겠습니다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열어주시죠, 화면을. 아이고, 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더니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지수 1000이 무너졌습니다. 예. 첫 출연에 첫 질문부터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금융위기를 맞춰서 박수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뭐 많은 분들이 뭐 더 재론할 필요 없이 금년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한 해 동안 반토막이라는 그런 말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아직까지도 이건 뭐 해결되기 참 어렵고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 1년 동안 새 정부가 대처한 방법에 대해서는 또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마도 2부 토론에서 또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김재동 씨는 첫 발언으로 나서셨는데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행사도 많이 참여하시고 방송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아픈 곳을 찌르셔가지고 자꾸 몇 개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뭐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나마 나은 쪽에 속하는 것이죠. 예.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힘들다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너무 염치 없는 일이고요. 근데 뭐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게 모든 금융위기나 또는 위에서부터 발생하는 위기들은 사실 가장 먼저 하층부부터 친다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어디를 보든지 간에 저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예인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사실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 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는 어찌 보면 서민들이 더 크게 네. 입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군요. 유시민 전 장관께서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난 1년 동안의 금융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발밑이 출렁출렁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서로 좀 믿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좀 의지할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가난은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다. 예.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순위를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1위가 이렇게 발표가 돼버렸는데 2, 3, 4, 5위는 또 무엇이 있을 것인지 나경원 의원께 먼저 좀 드려볼까요? 지금 이제 올해의 외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역시 금년도 전반기에는 내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의 문제인데 결국 내우 소고기 문제가 아닐까. 예. 그래서 소고기 문제로 촉발된 촛불 시위가 올해의 주요 뉴스의 하나로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죠? 예. 볼까요? 예. 바로 2위로 지금 들어가 있네요. 예.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광우병 그리고 촛불전국 2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워낙 초여름을 뜨겁게 달궜으니까요. 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토론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쟁점으로 남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나경원 의원께서는 촛불전국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먼저 이 촛불전국의 1차적인 책임은 저희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소통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정보의 조금 왜곡이나 과정도 좀 다소 있었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촛불 전국을 거침으로써 사실은 저희로서는 또 소고기 추가 협상을 얻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전반적으로 한번 뜨겁게 가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예. 결국은 그런 추가 협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께서는 당시에 광화문에도 많이 나가셨고 예. 실제로 현장에서 중계 방송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촛불전국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들 합니다만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평가의 문제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누구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시위와 집회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건 이제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는 측면이 이 문화적 측면이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새겨져 있는 메시지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주동자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거짓된 정보에 홀려가지고 나온 좀비들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 정부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시위라는 것은 지도부도 없고 지휘비도 없었는데 그 이제까지 일어났던 그 어떤 시위나 집회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 패러다임이 바뀌었구나. 그다음 경제라는 것도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명령하면 전 국민이 같이 삽질하면 선진국 된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지휘나 명령 없이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들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결과로 만들어내는가. 예. 철학에서 흔히 말하는 창발이라는 효과.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촛불 시위에 대해서는 좀 성격을 갖다가